2022년 9월 16일 금요일입니다. 프랑스 시간으로 오후 3시 15분이고요. 이 영상은 투자권이나 추천이 아닙니다. 이 영상의 제작자는 이 영상에 등장하는 내용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투자 손실에 대해 아무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이 영상은 투자 리스크를 이해하고 있는 성숙한 투자자를 위한 참고용 정보를 지나지 않습니다. 베어마켓에 이제 본격적으로 접어들고 있고요. 이전 좀 언제 영상인지는 기억이 안 나지만 이전 영상에 제가 베어마켓의 초반에 지나지 않는다. 야구로 치면 뭐 세 번째 이닝 정도에 들어가서 거의 지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지금은 이제 베어마켓에 본격적으로 들어가는 흐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 투자하실 때 가장 중점적으로 보셔야 될 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제가 오늘 아주 좋은 팟캐스트를 들었는데 그 팟캐스트의 내용과 더불어서 제가 2021년 연례서안에 작성했던 이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같이 동시에 검토해 본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짧게 끝낼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먼저 팟캐스트 이름은요. How the Hall of Fame Bear is Buying the Dip 이라는 제목으로 The Rules of Investing 이라는 팟캐스트 프로그램에서 나온 이제 오늘 나온 겁니다. 그래서 크리스 커티스라고 하는 분이 인터뷰를 했는데요. 이분은 지금 에더슨 캐피탈 호주에 있는 건데 36년 이상의 경험을 갖고 계시고 특히 호주에서 홀 오브 페임 투자자, 그러니까 투자자 명예 전당에 선정되신 적이 있는 투자자 중에서도 아주 정통 가치 투자자입니다. 그래서 이걸 다 직접 들어보시면 좋은데 예를 들면 시간이 없으시다거나 아니면 영어 언어에 한계가 있으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핵심만 오늘 간단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핵심을 정리해 드릴 때 같이 볼 자료는 제가 연례서안에 써드렸던 내용 중에 11쪽부터 약 하나, 둘, 셋, 넷, 네 쪽 정도에 해당하는 내용인데요. 그 내용도 같이 보겠습니다. 우선 지금 먼저 볼 거는요. 제 연례서한 얘기를 먼저 보면서요. 이 얘기를 먼저 충분히 이해하시고 난 다음에 그것을 토대로 뒤에서 크리스 커리스의 팟캐스트 내용 핵심적인 얘기를 더욱 심화적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먼저 11쪽 내용에서 이 소챕터의 제목을 제가 어떻게 썼었냐면요. 시장의 멀티플 컨센서스와 그것이 가치 투자자에게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벤저민 그램이 강조하듯이 시장의 멀티플 컨센서스는 향후 경제 시장의 성장 가능성에 대한 전망에 크게 의존한다. 제가 강조를 해드렸었죠. 그래서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밸류에이션 때문에 중요합니다. 밸류에이션을 시장이 어떻게 주느냐를 좌우하는 것이 시장이 경제의 전망을 어떻게 하느냐에 굉장히 크게 좌우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가장 비싼 값을 지불할 준비가 되어 있는 시장 참가자들은 보통 어떤 것까지 허용하냐면요. 매우 높은 earnings, 매우 높은 실적, 그 다음에 거기 더불어서 매우 높은 멀티플까지 주려고 할 때 가장 비싼 값을 주고서라도 사려고 합니다. 그래서 흔히들 그걸 버블이라고 많이 얘기하죠. 왜냐하면 기업의 내재 가치에 비해서 훨씬 많은 것을 기대하기 때문인데요. 네, 그런 경우에 버블로 이어지는 과도한 값을 지불하는 행위로 이어지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그건 사실이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봐야 될 거는 그럼 밸류에이션을 얼마나 줘야 될 것인가, 멀티플을 얼마나 주는 것이 멀티플을 특정한 멀티플을 준다는 것이 밸류에이션상 어떤 점을 의미하는지를 정확하게 이해해 보는 게 중요해서 특히 지금과 같은 벨마켓에 들어갈 때 그것을 정확히 이해하신 분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계신 분 사이에는 큰 투자 행위상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핵심적으로 짚어보고자 합니다. 예를 들면요, 애플의 주식을 2021년에 매수한 어느 투자자가 자신은 애플의 당시 멀티플이 여전히 낮다고 주장하고자 한다면, 그렇게 주장하는 게 일리가 있으려고 한다면요,
그는 애플의 이익잉여금에 대한 전망이 밝다고 주장해야 하며 나아가서 동시에 자신이 지불한 주식의 가격에 비추어 보았을 때 또한 그러한 이익잉여금이 충분히 넉넉한 이익을 소액 주주인 자신에게 돌려줄 수 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를 확실하게 제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돈을 넣었을 때 그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확실한 보장이 있을 때만 투자를 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멀티플을 갖고 있는 주식에 투자를 할 때는 그 멀티플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정확히 이해해야 되는데 그게 핵심적으로는 기업이 향후에 창출할 수 있는 이익잉여금의 현재 가치라는 근본적인 어, 거의 뭐라 그럴까요? 근본적인 국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제 가치 투자의 기본적인 뼈대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회사가 얼마를 벌고 있는지 중요하지만 앞으로 이익잉여금이 얼마나 될지 그리고 그것의 현재 가치까지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지금 얼마를 주고 내가 이 주식을 사겠다 이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또 중요한 점 한 가지는요. 이거는 제가 또 최근에 앨런 그레이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지금 CEO가 된 것 같은데 원래는 CIO였거든요. 그래서 사이먼 마헤니라는 분이 아주 또 훌륭한 투자자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한 말 중에 어, 작년 6월쯤인가요? 했던 인터뷰에서 강조했던 내용인데 뭐냐면요. 기본적으로 투자 시장에 참가하는 사람은 엄청 똑똑한 사람들이다. 이걸 잊으면 안 된다는 거. 그리고 어떤 투자자가 되었건 투자 행위, 사는 거, 하는 거는 결국 누군가로부터 사고 누군가에게 팔거든요. 근데 그 누군가가 일단 매우 똑똑한 주체라고 가정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제일 똑똑하고 상대방은 바보니까 내가 하는 행동이 이익이 날 거야. 이런 태도는 매우 거만하고요. 그렇게 겸손함을 결여한 태도는 장기 투자 실적을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면이 강합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어쩌면 나보다도 훨씬 더 똑똑할 수 있는 상대방들이 결국 내가 같이 거래를 하는 대상이 되는 거거든요. 그럼 결국 이게 제로섬 게임이기 때문에 한 명이 벌면 한 명이 잃게 된단 말이죠. 그러면 거기서 질문해 봐야 될 거는 나보다 훨씬 똑똑한 저 사람이 내가 하려고 하는 행동에 완전히 반대 행동을 하려고 하는 상황에서 내가 저 사람보다 맞을 수 있다는 확실한 근거가 어딨냐. 이걸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특정 주식을 매수하려고 한다고 해봅시다. 그럼 제가 매수하려면 누군가 매도를 해야겠죠. 그럼 저는 누군가로부터 사야 되잖아요. 근데 저한테 팔려는 그 누군가가 저보다 훨씬 똑똑한 사람이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저는 살려고 하는데 저보다 훨씬 똑똑한 사람은 지금 팔려고 해야만 제가 그걸 살 수 있잖아요. 그러면 저보다 훨씬 똑똑한 사람이 팔려고 하는데 그러면 나는 그걸 살려고 할 때 내가 맞고 저 사람이 틀리다는 확실한 근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난 다음에만 투자 행위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팔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팔려고 하려면 나보다 똑똑한 누군가 그걸 사야겠죠. 그러면 팔려고 하는 저와 살려고 하는 상대방은 정반대의 행위를 하는 겁니다. 그럼 그럴 때 내가 맞고 저 사람이 틀리다는 확실한 근거가 있으셔야 돼요. 내가 반드시 이길 것이라는 점이 확실한가. 네, 이거를 따져보셔야 되는데 그때 따져야 될 게 이런 멀티플이라든지 이익잉여금이 얼만큼 기대되는지 그런 걸 다 생각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컨트리언 인베스팅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냥 그런 거 다 따지고 파악하느니 예, 지수에 투자하자. 이게 맞는 말이 그겁니다. 워런 버핏도 그렇고 제가 좋아하는 거시경제학자 스콧 섬널도 지수 투자랑 금 투자만 하거든요. 절대로 이렇게 액티브 인베스팅을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노력과 시간 대비해서 어, 그러니까 워런 버핏 같은 건 자기가 하죠. 그렇지만 자기를 제외한 대다수의 사람들에게는 그냥 지수 투자라고 했던 거죠. 왜냐하면 지수 투자하는 게 훨씬 효율상 또 실적상 낫다는 거죠. 웬만한 사람들은 들어갔다가 다 손해를 본다는 거예요. 액티브 투자 하려고 들어갔다. 왜냐면 생각해 보세요. 그냥
큰 펀드들에 있잖아요. 그 큰 펀드들의 전략가들은 한 명도 아니고 수십 명인데 거기 다 평생 경제만 연구한 사람들, 금융만 연구한 사람들, 그 사이에 시너지 효과까지 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전문가들이 사고 파는 결정을 심사숙고해서 또 데이터에 기반해서 경험에 기반해서 할까요? 그런 사람들하고 붙어야 되는데 내가 팔려고 할 때 팔려고 하는 그 사람들이 저보다 똑똑한데 제가 맞고 그 사람들이 틀리려면 어떻게 해야 그걸 확실하게 할 수 있을까요? 굉장히 많은 노력이 들겠죠. 그래서 굉장히 신중하셔야 된다는 거고요. 그냥 뭐 멀티플이 싸니까 산다. 뭐 많이 떨어졌으니까 산다. 시장이 바닥이니까 산다. 이 기업은 앞으로 좋아질 거니까 산다. 그동안 너무 싸졌으니까 산다. 이 기업은 유명하니까 산다. 이런 거는 전부 다 하나같이 틀린 투자 결정 근거입니다. 네,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예를 들어 현재 애플의 주식 가격 대비 수익의 비율 PER은 대략 27배이며 2021년에는 35배 선을 형성한 적도 있다. 제가 이 글을 썼던 현재 기준은 2021년 3월, 2022년 3월입니다. 산술적으로 볼 때 주가 수익 비율의 역은 곧 수익 대비 주가의 비율이다. 이것을 earnings yield라고 부르기도 한다. 예를 듣기 위해 부연 설명하자면 PER은 현재 시중에서 거래되고 있는 주식 가격이 그 주식의 회사가 창출해낸 최근 12월간의 수익에 비춰볼 때 몇 배의 가격인지를 나타내는 수치이다. 얘를 거꾸로 뒤집은 earnings들은 회사가 창출해낸 최근 12개월간의 수익의 현재 시중에서 거래되고 있는 주식의 가격에 비춰볼 때 몇 배인지를 나타내는 수치이다. 따라서 그러니까 역수라는 거죠. 만약 어느 회사의 주가가 PR 20배라면 그 회사의 earnings들은 0.05이다. 그 경우 해당 주식을 한 주 매수할 때 그 한 주를 두 주가 줘가 되겠죠. 보유함으로써 초현실적 저들랑 비슷한 연장선상에서 기대된 수익의 최대 값은 해당 주식 한 주의 가격에 비춰볼 때 그것의 5%이다. PER 20배인 주식을 하나 제가 구매하는 순간은요. 제가 그 구매한 가격의 5% 정도 수익을 기대할 때 PER 20배를 주고 산다는 거예요. 근데 5%가 거기다 기대 수익의 최대 값이지 그게 뭐 중간 값이니 최소 값이니 그냥 아무 의미의 값이 아닙니다.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게 5%인데요. 문제는 뭐냐면 다음 문단 보겠습니다. 이렇게 산출된 5%라는 최대 순이익을 기준으로 한 값이 5%는 최대 순이익을 기준으로 한 값인데 회계상 소액주주에게 실질적으로 발생하는 이익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순이익으로부터 추가적인 소모 비용을 검토해야 됩니다. 이러한 소모의 과정을 거쳐 최후에 남는 값이 이익 잉여 현금입니다. free cash flow가 되겠죠. 거기서 이렇게 직접 이익의 형태로 돌아오는 값만이 즉 주주인 소액 주주에게 환원된 이익 잉여금이 본질적으로 해당 기업의 주식을 한 주 보유할 가치가 얼마나 되는지를 결정하는 유일한 척도가 됩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PER 20배인 기업의 주식을 한 주 매수한다는 건요. 그 주식 한 주를 매수할 보험을 보유하면서 5%를 기대하는 것. 그와 동시에 그러한 사실을 토대로 했을 때 해당 주식을 매수하는 것이 다른 금융 투자 활동보다 예를 들면 다른 기업의 주식이라든지 미국 국채라든지 회사채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죠. 장기적으로 높은 이익을 가져다 주는 행위라고 믿을 때만 정당한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나가는 것 뭐 또 너무 또 복잡해지니까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그래서 뭐 이 다음에 했던 말이지만 다음에 하는 말이지만 그 핵심만 말씀드리면 어느 미래 시점에 이르러서야만 주주들에게 잉여기금을 환원해 줄 것으로 기대되는 값의 크기와 그러한 미래 시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회사에 특히려냐면 현재 현금을 이익을 내지 못하고 계속 마이너스면서 자본을 끌어다 쓰는 회사들이 있어요. 특히 성장주라고 분류되는 회사들가 있죠. 그 테크주들이 그런 게 많은데요. 그런 회사들에 투자하는 이유는 미래에 어떤 기대를 갖고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시점에는 적자가 나고 있지만 향후에는 대단한 흑자가 날 것으로 기대하는 회사들. 그리고 그것에 대한 근거로는 주로 폭발적인 매출 성장, 그거에 기대하죠. 그래서 얼마나 폭발적으로 물건을 많이 팔고 있는지 이런 걸 많이 따지면서 어느 순간 그 흑자가 나는 순간부터는 대단한 흑자가 날 것으로 기대하면서 미리 높은 값을 주고서라도 사는 거죠.
근데 그게 이제 코로나 유동성이 굉장히 풀렸을 때 보편적으로까지 할 수는 없고요. 가치 투자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이 있다면 그것이 어떤 방식을 볼 수 있는 방식이라고 한다면요. 그런 생각으로 투자했던 사람들이 모두 그렇게 했던 건데요. 그렇게 했을 때 문제는 그러한 미래 시점에 이르기까지 포기해야 했던 수익률의 복리값과 복리값이 중요합니다. 최소한 같거나 혹은 그보다 커야만 그러한 기다림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받았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5년 뒤에 흑자가 나기 시작한다고 하면요. 그냥 5년 뒤에 흑자가 얼마 나는지만 따져야 되는 게 아니고 5년을 기다리는 동안 내가 손해를 봤다. 손해를 봤다는 거는 내가 실질적으로 주주로서 돌려받은 게 없었기 때문에 왜냐하면 회사가 흑자를 내지 못했기 때문에 이익잉여금이 없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회사가 수익을 아예 내지 못했는데 그때 내가 주주로서 전혀 보상을 받지 못했던 5년 동안에 포기해야만 했던 수익률의 복리값을 그 수익률이 나기 시작하는 할 것이라고 기대되는 특정 N년 후에부터 그거를 다 만회하고도 남을 만큼의 수익률이 주주로서 내가 실질적으로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 때만 지금 그렇게 비싼 값을 주고서라도 사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에 조건에 부합하는 회사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 제가 했던 말은 연례 서안에서 지금 시장의 비효율성을 포착하려는 시장 참여들이 놀랍게 줄어들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S&P 500이라든지 대형주라든지 테크주라든지 이런데 무분별하게 많은 자금이 흘러들어가고 있었던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말씀드린 바 있고요. 제가 이제 이거에 기반해가지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었던 크리스 커리스의 얘기를 제가 노트해놓은 공책을 보면서 짧게 한 5분, 10분이면 될 것 같은데 5분 안에 끝내도록 해보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크리스 커리스는 이제 투자 경험 36년 되신 분이고요. 그래서 이분이 지금 강조하고 있는 얘기가 뭐냐면요. 핵심적으로는 이 팟캐스트에서 제가 핵심이라고 생각하는 내용은 The bull market is over. 네, 홍수장 끝난 겁니다. 이젠 베어 마켓 들어갔다고 보고 있는 거고요. 지금부터 특히 8개월에서 12개월 정도는 굉장히 힘든 시장이 될 거고, 이게 국제 정치적인 면뿐만 아니라 금융시장 전체적으로 매우 어려운 시장이 될 것이다. 이런 말을 핵심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몇 년은 갈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따라 지금 시장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주의하는 태도, 방어적인 태도이지 절대로 안도하고 몇 번의 이제 릴리프 랠리가 온다고 해가지고 그때 기분 좋아가지고 막 신나고 들뜨고 낙관적인 태도를 취한다면 매우 위험한 시장이라고 강조를 했고요. 그래서 그거의 근거로 이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최근 코로나 때까지 초저금리, 인터레스트 레이트가 0% 가깝게 계속 내려가 있었고 그 전에도 좀 사실 역사적인 수치에 비해서 매우 낮은 저금리 시대였죠. 그래서 그땐 거의 free money, 돈이 공짜로 막 받을 수 있었고 free cost of debt, 채무의 비용도 거의 무료에 가까웠고 그래서 equity 프리미엄이 많이 붙었었죠. 그런 상황에서 사람들은 비싸게 주고도 주식을 샀던 겁니다. 근데 이제는 정상화로 돌아가고 있어요, 금리가. 금리가 정상적인 수준으로 돌아가고 있는데요. 그게 어디에서 나타나냐면 전 세계적으로 금리가 각국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타이트닝 사이클이라고 생각하고요. 특히 예를 들면 지금 미국의 국채가 3.3%까지 올라갔고요. 그다음에 단기 금리랑 장기 국채 금리가 그래프가 역전되는 현상까지 나타났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비타 브레이크 이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성장이 매우 높지만 아직 수익을 내지 못하는 회사들이 어느 시점부터는 수익을 낼 거다라고 예상되는 N년 후라는 시간이 있었다고 하면요. 그게 시점이 뒤로 미뤄지고 있습니다, 지금. 왜냐하면 경제도 좀 침체로 들어갈 수도 있고, 그다음에 돈이 유동성이 축소됐기 때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금리가 0% 이전 시절에는 price to revenue ratio를 막 15배씩 주고 막 사람들이 성장주들을 샀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뭔가 와 이제 미래에 막
폭발적인 매출이 성장할 거야. 막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는 모든 어, 대단한 시장을 점유하고 거기서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하면서 현금을 완전 긁어모을 거야. 대단한 회사가 될 거야라고 그런 기대를 가진 거를 이제 가격까지 지불했던 거죠. 매우 비싼 가격에. 근데 그건 이제 금리가 0%인 시절에 가능했던 일이지. 이제 금리가 정상화될 때는 그게 이제 불가능하다는 걸 사람들이 알면서 그런 흑자가 난다고 기대되던 기대하는 시점 N년 후라는 시간을 N 플러스 1년, N 플러스 2년, N 플러스 3년 이렇게 미루는 겁니다. 왜냐면 다수의 회사들이 지금 경기 침체 또 금리 인상이 오면서 채무 비용이 상승하고 채무에 대한 이자 비용 등이 상승하고 원자재 값이 오르고 그다음에 뭐 operating margin 내려가고 그러면서 결국 프로핏이 깎여 나가면서요. 1년치 이익, 2년치 이익, 그걸 막 손해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N년 뒤에 내가 이 회사가 흑자가 날 거라고 기대했었다면 지금 회사들이 그렇게 1년치, 2년치, 3년치 이익을 막 깎여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는 그 기대되는 N년 후라는 기점이 N 플러스 1년, N 플러스 2년, N 플러스 3년 이렇게 늦춰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두 가지의 결과로, 그러니까 금리 정상화, 그 다음에 회사가 어느 시점부터 흑자를 낼 거라고 기대되는 시점이 늦춰진 그 두 가지의 결과로 특히 테크주 위주로 주가가 급격하게 하락을 최근했습니다. 50%, 60%, 70%, 80%, 90% 하락했죠. 왜냐하면 결국에 궁극적으로는 주식들의 가격에 대한 밸류에이션이 급격하게 전환됐기 때문에 특히 이제 가치 투자, 정통 가치 투자 방식에 의거해서 계산해 보면 정말 말도 안 되는 기업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주가들이. 오늘 이 영상의 최고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정말 버블의 대표적인 경우들이 뭐냐면 EPS를 엄청 높게 쳐주고 기대하는 EPS도 엄청 높게 잡아주고 회사가 엄청나게 실적이 좋을 거라고 높이 잡아주고 낙관적으로 그 다음에 주려고 하는 멀티플도 굉장히 높은 멀티플을 주려고 할 때 이 두 개가 합쳐지면 하나의 주식을 살 때 어마어마하게 비싼 돈을 주고 산다는 거예요. 코로나 때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현상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주식 가격이 엄청나게 올라갔었죠. 근데 이제 금리가 정상화되면서 달리 말하면 0%에 가깝던 금리가 계속 올라가면서 자이언트 스텝, 빅 스텝 계속 하면서 이제 그 밸류션이 급격하게 바뀌고 그래서 이제 지금 시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어떤 상황, 이제 지금 시장이 어떤 상황이냐고 이 크리스 커리스가 얘기하냐면요. 일단 시장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진 기업들에 투자하는 것으로 혹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진 기업들에는 매도보다는 매수하는 것으로 선회했다는 건데 어떤 특징들이냐면요. 첫째는 현금을 잘 창출하는 회사, 일 캐시플로우가 좋은 회사들, 그다음에 배당을 충분히 지급하고 더 나아가서는 배당 지급률이 더욱 상승하고 있는 기업들. 그다음에 말이 되는 PER, 말이 되는 EBITDA 밸류에이션을 갖고 있는 회사들. 그다음에 매니지먼트가 캐피털 알로케이션을 정말 잘하는 회사들. 그러니까 수많은 회사들이 돈을 기껏 벌어놓고 엉뚱한 데 잘못 써서 다 날려먹거든요. 예를 들면 뭐 30조 원을 주고 어떤 회사를 인수했는데 바로 글로벌 파이낸셜 크라이시스가 터져가지고 그 회사 가치가 영원히 30조 날린 거죠. 그런 식으로 매니지먼트가 실수를 하면요. 그 회사의 가치가 뚝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영진이 얼마만큼 그 현금이나 캐피털을 잘 사용하는지를 봐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바이백을 많이, 자사주 매입을 높은 수준으로 해주는 기업들 위주로 지금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것을 피하고 있냐면요. price to revenue ratio를 이제 더 이상 따지지 않고요. 그러니까 매출 대비 주가를 따지지 않고요. 그다음에 price sales ratio 따지지 않고 당연히 이제 total addressable market 뭐 잠재적인 시장이 얼마나 되는지 예전에 많이 따졌잖아요. 그 매출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성장주 회사들이 앞으로 전 세계를 무대로 할 때 기대되는 수익 막 이런 거 꿈을 많이 꿨었는데 이제 그런 꿈 꾸는 시대 절대 지났다는 겁니다. 절대 그러한 식으로 밸류에이션을 들어가서는 앞으로 몇 년 동안 올 베어 마켓에서 투자 수익률상 좋은 성과를 내기 어렵습니다. 확실히 이해를 지금 저희가 같이 해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이럴 때 또 중요한 거는 이제 이 사이클에 베어 마켓 사이클 들어왔을 때 올바른 쪽에 서 있어야 된다는 거고요. 뭐 여기 좋다 저기 좋다 해가지고 한 끗 차이로
막차 타고 쫓아다니다가는 계속 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실한 전략을 갖고 베어마켓에서 내가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를 정확하게 판단한 다음에 그 한쪽에 서 있는 상태에서 이제 비를 피하는 거지. 뭐 좋다고 따라다 다니다 보면 그거 결국에는 뭐라 그러죠? 그냥 불꽃놀이 하는 것처럼 허황된 그 불꽃 잡으려다가 계속 손해보는 거나 다름없다는 거. 그래서 지금 그럼 어떤 기업들이 디펜스를 잘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어떤 쪽에 서야 되냐라고 하면요. 크리스 커리스가 하는 말은 결국에 궁극적으로는 sustainable dividend yield을 주는 쪽에 서 있어야 된다. 또 growing dividend yields 주는 쪽에 서 있어야 된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earnings yield 있죠? 그 earnings yield랑 dividend yield를 생각하셔서 shareholder return을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소액주주인 우리로서 어떤 기업의 주식 한 주를 보유하고 있을 때 실제로 기대되는 수익이 있습니다. 지금 시장은 멀티플도 이전에 비해서 현격하게 낮게 시장에 이제 기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경기 침체가 경기가 단기간 혹은 중장기적으로 침체할 때 그에 따라서 기업 실적도 쭉 내려갈 거고 이제 멀티플도 내려가고 실적도 쭉쭉 내려가거든요. 그럼 그러한 시장, 소위 말하는 bear 마켓에 들어갔을 때는 회사, 어떤 기업을 들고 있어야, 보유하고 있어야만 하냐면요. 미리 그렇게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배당을 통해서, 혹은 점점 증가하는 배당률을 통해서,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소액주주인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배당뿐만 아니라 자사주 매입을 통해서 주당 순 자산 가치를 높여주는 그런 기업들 위주로 보유하고 있을 때만이 그렇게 실적이 낮아지고 멀티플이 낮아지는 시장 안에서도 내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가치가 손상되지 않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베어 마켓을 크게 한번 잘못 맞으면요. 아무리 좋은 앞에서 실적이 좋아서 뭐 20%, 30% 포트폴리오 수익이 났다고 하더라도 다시 30%, 40% 베어 마켓 손실을 입으면요. 장기적인 복리 효과에 비춰봤을 때는 그냥 꾸준하게 10%씩 쌓아나가는 예를 들면 이런 것보다 굉장히 낮은 수익률을 결국 보이게 돼요. 그래서 핵심적으로는 시장이 좋건 안 좋건 꾸준한 이익률을 돌려받을 수 있는 주식을 항상 보유하시는 거에 초점을 맞추셔야 됩니다. 그것은 지금이라도 늦지 않으셨으니까요. 만약에 액티브 투자를 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절대로 시장을 쫓아다니면서 뭐가 좋다. 예를 들면 미국 달러가 앞으로 오르니까 달러를 바꾸세요. 뭐 이런 식의 이슈에 휩쓸려 다니시다 보면 맨날 막차 타고 그 막차가 이제 어, 좋은 막차가 아니고요. 안도감의 막차가 아니고 구렁으로 떨어지는 막차들 마지막에 타시는 겁니다. 그렇게 절대로 하지 마시고 지금 말씀드렸던 earnings yield랑 dividend yield랑 shareholder return에 100% 초점을 맞추셔서 회사가 현금을 잘 창출하고 그다음에 배당금을 지급하고 그다음에 자사주 매입을 하면서 계속 선순환될 수 있는 배당 받은 걸로 다시 투자해서 또 선순환할 수 있고 주당 순자산 가치가 계속 꾸준히 올라가는 그런 회사들 위주로 보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이 크리스 코리스의 얘기를 언급하면요. 그런 기본이 잘 되신 분들 가운데서는 이제 그런 위주로 포트폴리오 안정적으로 전략을 취해 놓으시고요. 그 어느 정도의 조그만한 비중은 충분히 굉장히 많이 떨어진 주가가 매우 지금 하락해 있는데 그 기업이 매제 가치에 비해서 훨씬 많이 떨어진 기업들을 어떻게 보자면 이렇게 발견해서 거기에 투자하는 전략은 충분히 취하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크리스 카리스도 그렇게 했고요. 많은 역투자자들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 가장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상대하는 투자자, 가상의 투자자는 나보다 똑똑하다는 걸 인정하셔야 되고요. 그럼 그 똑똑한 기관 투자자들 혹은 개인 투자자들이 어떠한 이유로 나와는 정반대의 행동을 할 텐데 그 이유까지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그 이유를 파악한 다음에 그 사람의 이유와 나의 이유 사이에 비교를 했을 때 내가 반드시 이길 수밖에 없는 이유를 찾으신 다음에 그것이 확실한 경우에만 투자 행위를 하신 게
행동을 어, 하셔야 되는, 뭐 언제나 그렇게 행동을 해야 되지만요. 베어 마켓은 특히 더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엄청나게 회복할 수 없는 큰 피해를 볼 수 있는 게 베어 마켓이고, 이게 뭐 한두 달 만에 사라지고 그럴 만한 상황이 아니라는 점이 또 중요해요. 앞으로 1년, 2년, 3년 계속 갈 겁니다. 그래서 시중에 돌아다니는 뭐 앞으로 바닥을 치고 랠리할 것이다 라든지, 아니면 뭐 연준이 금리를 인상 이제 더 이상 안 할 거다라든지, 이러한 뉴스에 뭐랄까 전적으로 기반한 오류를 범하지 마시고요. 기본적인 공리와 원리가 무엇인지 오늘 제가 이 프리스 커리스의 팟캐스트 등을 통해서 함께 짚은 내용을 여러 번 숙고하시고, 그것을 바탕으로 현명한 가치, 장기 가치 투자를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